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상내 쉼터. 아이고, 잘 보이시나요? 잘 보이시죠? 아이고. 각도가 그런가? 좀 크시게 하다. 얘가 새로 삼각대를 샀는데, 아이고, 얘가 좀 조절이 안 돼, 이게. 이거래? 이거 보이나요? 잘 보이겠다. 아이고. 아이고, 힘들다. 밥 먹고 좀 돌아다니네. 아, 배부르다. 사람 없네. 강의 좀 먹어봐야겠다. 자, 오늘은 제가 화폐의 역사, 예전에도 화폐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많이 되게 강의를 좀 했는데, 약간 부분적으로만 좀 강의를 한 것 같아요. 화폐의 역사. 오늘은 약간 길게 갈게요. 화폐의 역사. 그럼 화폐를 언제부터 썼냐? 자, 그러면 이분 인류의 역사를 갖다가 원시시대 때부터 거슬러 올라가요. 자, 원시시대는 어떻게 돼요? 지금으로부터 약 6,000년 전에 전 인류 문명이 완전히 작살이 나고 인류가 어떻게 해요? 멸망을 해요. 약 6,000년 전에.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약 1,000년 동안은 이제 어떻게 해요? 완전히 원시시대라고. 도구뿐만 아니라 불도 못 쓰고 도구도 못 써. 그냥 우가짜짜야. 그냥 침팬치 오랑우탄 과일하고 똑같아. 이게 원시시대야. 약 1,000년. 약 1,000년을 그렇게 세월을 저걸 해요. 자, 그럼 원시시대 때 그러면 화폐가 있었냐? 그때는 화폐라는 개념이 필요가 없죠. 원시시대는 기껏해야 그 가족보다 좀 약간 좀 숫자 많은 시족 단위야. 시족 단위예요. 시족 단위예요. 그 원시시대는 그 지역마다 그 환경에 따라서 그게 틀려요. 그 궁집할 수 있는 그게 저거. 보통 화폐가 언제 왜 탄생을 하냐?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화폐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탄생을 하는 거예요. 국가까지는 아니더라도 부족 사회에서 사이가 커져.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하냐? 약간 소유권이라는 게 개념이 생겨요. 내 거, 소유. 이게 발달하면서 원시 화폐라는 개념이, 화폐는 아닌데 원시 화폐라는 개념이 탄생을 해요. 자, 이게 화폐의 역사를 보면 뭐냐? 소유권, 소유욕. 소유권과 소유욕이 발달하면서, 소유권과 소유욕이 그게 발달하면 되냐? 그게 발달하면서 사회가 복잡해져야 돼. 이때 필요에 의해서 탄생하는 게 화폐야. 그럼 그 원시시대 같은 경우에는 화폐 자체가 필요가 없어. 자, 우리가 가족끼리 뭐 이렇게 저기 돈 빌려줘. 그래. 예전에 원시시대 때는 어떻게 되냐? 다 가족이야. 그 사회 구성원이 다 가족이야. 그럼 다른 사회 구성원은 어떻게 서로 만날 일이 없어. 만나려고 가다가 뒤져. 이게 삼직상한테 잡혀 먹든가 뒤지든가 뒤져. 그 정도로 어떻게 되냐? 굉장히 사회 구성원이 아주 적었어요. 우리 동양 쪽에서는 대략적으로 원시시대면 30명 이상 넘기기 힘들어요. 30명. 이유는 간단해. 우리가 사냥과 채집을 하려면 그 주변에 사냥거리하고 채집거리가 많아. 그럼 예를 들면 극과 극으로 비교할게요. 자, 북극 지역에서 사냥과 채집으로 먹고 살라고 해봐. 없어, 먹을 게. 여기 추운데 시베리아 불판이나 극지역으로 가면. 근데 반대로 어떠냐? 콩고나 그 아마존 강으로 가면 어떠냐? 몇 발자국만 가면 먹을 사냥거리하고 어떻게 수집거리가 널려 있어. 몇 발자국만 가도 지천에 널려 있어. 극과 극이죠. 자, 그러면 우리 한반도 쪽이 어떠냐? 딱 그 중간 정도야. 아주 척박한 극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런 정글처럼 막 지천에 먹을 게 그냥 삐까리로 깔려 있어. 그 정도는 아니야. 딱 그 중간 정도야. 그러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 우리 문화권으로 하게 되면 시족 구성원이 30명 이상을 보는 거예요. 그 지역에 따라서는 10명, 몇 명 정도야. 보통 시족 구성원이 10명, 원시 시족은 10명에서 30명 정도야. 우리 쪽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다른 포식자들이 인간을 사냥하러 와. 그러면 같이 협동해서 방어를 해야 돼. 그러려면 때문에 최소한의 그 사회적인 구성원이 필요해. 이 원시시대에 힘이 없어. 그러면 사냥을 많이 다니, 인간이. 그러니까 사자나 늑대, 여우들한테 사냥을 많이 다니, 인간이. 그럼 어떻게 냐 얘네들한테 사냥을 안 달라면 어떻게 냐 협동을 해야 돼, 인간이. 그러면 제일 그게 필요한 게 아무리 못해도 그 사회 구성원이 어떻게 해요? 저기 거의 한 20-30명은 돼야 돼. 그 이제 갓난아기도 있고 노인도 있으니까 약 20-30명 정도는 돼야 그게 커버가 돼. 안 그러면 어떻게 되냐? 숫자가 적으면 어떻게 되냐? 저기 뭐냐 그 삼짐승들한테 어떻게 해요? 그 어떻게 사냥당해요. 특히 늑대 같은 애들은 궁집적으로 다녀. 늑대 한 10마리가 다녀. 근데 어떻게 돼요? 저기 그 시족 구성원이 10명도 안 돼. 시족 구성원이. 그럼 늑대가 한 10몇 마리가 와가지고 덮치면 어떻게 되냐? 그냥 통째로 다 사냥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일이 흔하게 발생했어요. 그래서 우리 쪽에서는 시족이 구성하는데 시족의 인구가 많아도 문제고 너무 적어도 사냥감이 돼. 그러면 약 그게 20에서 30명이야. 딱 그 정도 선이 적당히. 30명을 넘으면 멀리까지 사냥과 채집으로 나가요. 위험해요. 숫자가 적으면 어떻게 되냐? 이런 늑대나 호랑이 이런 저기 곰 같은 동물들한테 어떻게 되냐? 사냥을 당해, 인간이. 너무 적으면. 그게 딱 적절한 게 20에서 30명이에요. 그래서 시족이. 그럼 약 20에서 30명의 원시 시족 사이에서는 어떻게 되냐? 그냥 가족이야. 다 친가 일척이고 다 가족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이게 거래 같은 걸 할 이유가 없어. 같이 사냥하면 같이 나눠 먹고, 같이 채집하면 같이 나눠 먹고. 그러니까 어떻게 냐 뭘 거래할 이유가 없어. 그냥 화폐라는 거 뭐냐? 거래 수단이에요. 발달한 이유가. 거래 수단물로 화폐가 발달하는데 원시 쪽에서는 거래할 이유가 없어. 왜? 다 가족이니까. 그냥 똑같이 채집하면 똑같이 나눠 먹어. 다 가족이니까. 그리고 사냥을 누가 해오면 어떻게 똑같이 그냥 나눠 먹어. 이게 원시 시족사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원시 시족 사이에서는 화폐라는 개념이 필요가 없어요. 자, 화폐라는 거 어떻게 필요에 의해서 탄생을 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원시 시대 때는 화폐라는 개념이 필요가 없어요. 약간 비슷한 건 있어요. 약간 어느 정도 소유는 인정이 되기 때문에 비슷한 건데 그냥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이제 선사시대야. 선사시대는 어떻게 되냐? 원시와 선사시대 나눠진 게 뭐냐? 크게 두 가지를 써야 선사시대로 인정이 돼요. 이렇게 석기를 쓸 줄 알아야 돼. 석기하고 그 다음에 불. 석기와 불을 쓰는 때부터 이때 선사시대라고. 선사시대는 어때? 환웅인 내가 내려오면서 그 불 쓰는 방법과 도구 쓰는 방법을 다 가르쳐. 이때부터가 선사시대. 문명이 선사문명시대야. 불하고 석기 문명을 못 쓰면 어떻게 되냐? 원시 문명시대라고. 이해가 되시죠? 그럼 원시 문명시대는 화폐라는 개념이 없다고 보면 될 거예요. 제로야. 그러면 선사 문명 시기에 이게 화폐라는 개념이 발달하냐? 이게 문명권에마다 틀려요. 그럼 제가 이제 설명드릴게요. 선사 문명 시대의 화폐.